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도덕경 2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나름 큽니다. 자, 이 내용의 주 핵심은 우리가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뭔가 억지로 하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 우리가 실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도덕경을 공부를 하고 이런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런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념적인 것,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혹자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그런 진리, 지혜, 그것이 없다면 설사 그것을 얻었더라도 아주 쉽게 우리가 쌓았던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진리에 대한 것, 지혜에 대한 것, 아주 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노자의 그 도덕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놓쳐버렸던 것들 자주 되새기고 또 지혜를 얻음으로써, 진리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큰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2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자분립입니다. 기자분립. 기자는 우리가 기업할 때 기자 아닙니까? 기자. 발도둠한다, 이런 뜻입니다. 발도둠한다. 또 잘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쭉 세우는 거, 우뚝 세우는 거,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것이 기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립,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이하게 평상시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래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서는 거, 이렇게 하면 결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기자분립입니다. 그렇게 발꿈치를 들고 서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또 과자불행입니다. 과자가 가랭이를 쭉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과자입니다. 가랭이를 쭉쭉 벌려서 걸어가는 것, 목적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지름길을 가는 것, 이 지름길을 가려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늦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든다. 실제 우리 그런 거 많죠.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 빨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편법을 쓴다든지 지름길을 간다든지, 그 지름길이 결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도 오랜 삶의 경험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자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쭉쭉 벌려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발꿈치를 우뚝 서는 것이라든지 다리를 쭉쭉 벌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빨리 갈 수 없고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인위적인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억지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지금 여기에 4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자 불명입니다. 스스로를 현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현자 불명입니다.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밟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밟지 못하다.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 잘난 체 하는 자는 밟지 못하다. 또 자시자 불창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는 자는 결코 번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벌자 무공입니다. 자벌자 벌 뭐 자랑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웠다고 내세운 것을 말합니다. 자벌자 그런 사람은 결코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벌자 무공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공이 있다고 막 내세우죠. 직장 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했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무공입니다.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올 때 양나라 무제는 대단히 불심이 깊은 사람이고 불사도 많이 하고 자신 스스로도 설법도 하고 많은 스님도 배출하고 절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이 올 때 나는 이러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벌자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을 하는 것은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긍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긍자 불장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은 공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무엇입니까? 이거죠. 기자불립이죠. 기자불립입니다. 또 과자불행입니다. 그런 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공이 있다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번창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예를 들었죠. 자, 봅시다. 기재도야. 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즉, 이 4개는 무엇이냐? 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여식 최행입니다. 여식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여식 최행입니다. 최행은 몸에서 나는 혹 같은 걸 말합니다. 체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들, 스스로 키가 크다고 발꿈치를 드는 행동들, 가랭이를 쩍쩍 벌리면서 가는 행동들, 스스로 잘났다고 공을 내세우는 행동들, 이런 것이 뭐냐?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식체행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있죠. 찌꺼기 누가 먹습니까? 음식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몸에 난 체행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혹, 오지입니다. 물,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 앞에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행동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관료들, 직장 생활에서 어떤 동료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 잘났다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기자불립이고 과자불행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도자, 도를 갖춘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은 불철학, 그런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여기 이야기했죠. 여식체행입니다. 여식체행. 밥 먹다 남은 찌꺼기며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행동들, 도를 깨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도를 깨친 사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이 도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 그것은 도의 삶과 역행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또 멀리 갈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가 이제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애호욕의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 초라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런 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일 기쁘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매일 기쁜 사람, 우리가 뭐 도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은 매일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매일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초라하고 우울하고 두렵기도 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고통, 이런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뭐냐? 기자분립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밀쳐내려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그런 슬픔, 외로움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런 감정들은 결코 에너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마음 챙김으로 머물면 그런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기자분립, 과자불행처럼 억지로 밀쳐내려 하고 떨쳐버리려 해서는 더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약물에 의존하든지 또는 다른 도박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사람은 그런 불행으로,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전혀 떨쳐버리고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오래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요원장에서 이야기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순천자 흥요 역천자 망이라. 도에 따르는 삶, 자연스러움에 따르는 삶, 그런 삶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주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한결 더 나아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억지로 하려는 것, 우리 감정을,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을 억지로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가리를 쩍쩍 벌리는 것이나 잘 보이기 위해서 발돋움하는 것이나 그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평상시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관계든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곳에서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코 너무 무리하게 인간관계든 어떤 것이든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그것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데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문득문득 필요한 그런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